네. 자, 오늘 수업부터는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단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어떤 거 있었냐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다항식으로 된 방정식만 풀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해법이 없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다항 방정식, 좀 말하자면 다항식으로 된 이런 방정식을 푸는 해법은 인수분해였죠. 인수분해 밖에 없습니다. 특수하게 이제 2차 방에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3차, 4차, 5차 이런 고차 방정식들은 다 인수분해를 해내야만 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 이외의 방정식을 좀 더 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투에 나오는 방정식인데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분수 방정식이고요. 자, 좀 이따 할 게 무리 방정식입니다.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 이제 이까지 하고 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나오는 방정식은 이제 나중에 할 삼각 방정식 이런 정도만 남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분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분수식으로 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수식이 포함된 방정식은 어떻게 이제 x 값을 구할 것이냐 해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요. 자,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면서 해법을 설명할까 합니다.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본 지식이 없지만 여기서 x를 구해내라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단은 분모가 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없애는 뭔가를 곱하면 되겠지. 그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뭐냐면 3x-1, x 플러스 1 요거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요게 3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6이 되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죠. 자,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x는 1 또는 2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과정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답은 이제 틀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수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왜 이게 답이 안 되냐면 잘 보세요. 문제 출제자가 처음부터 분수식을 줬다는 거야. 분수. 응? 분수를 주었다는 것은 당연히 분수가 정이 되게 준 거죠. 당연히. 그럼 분수가 정이 안 될 때는 딱 하나 분모가 0일 때만 정이 안 되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 자체에는 뭐가 녹아있냐면요. 절대로 이 분모들은 0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이미 문제에 녹아 있어요. 따라서 그렇죠. 분모가 어느 것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당연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에 이미 녹아 있어요. 써주지 않더라도. 자, 이게 분수방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핵심이면서 함정이에요. 자, 따라서 답은요. 둘 중에 2만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1이면 분수가 정의 안 되는데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해법인데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분수방정식 해법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줍니다. 이런 얘기. 즉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분모 없애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걸 정방정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방정식. 이게 좋은 방정식 우리가 알던 다항방정.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그걸 풀겠죠. 당연히 곱해서 푼다 이 말이야. 풀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근? 분모가 0 되는 근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그런 x 값은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작업을 분모가 0인 x 값 이거를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무연근. 근이 아닌 가짜 근을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연근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제 남는 것만 이제 근으로 한다. 자, 이 해법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나온 이 무연근이란 걸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무연근은요. 실제 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근이죠. 그 분수방정식의 무연근은 분모가 0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수방정식은 다 무연근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연근이 없는 것도 있어요. 나온 근이 다 분모 0이 안 되면 다 근입니다. 또 어떨 때는 x값이 다 무연근이라서
해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무형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분수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A, B로 써서 그렇지 이 A라는 식 자체가 분수식이란 얘기야. 내 말은 지금, 그지?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분수식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요, 양변에 최소 공배수 L을 한번 곱한다고 봅시다. 이게 분수식이니까. 그러면 LA는 L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풀자는 얘기죠. 아까 했던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같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요. 근데 잘 보면 그럼 L이 0이다와 A는 B다, 이 두 군데서 다 근이 나올 거 아닙니까? X값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실제 풀면은 이걸 만족하는 거 이외에도 이걸 만족하는 해가 또 나옵니다. 해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요 부분에서 무형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나오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걸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요렇게 넘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죠. 얘하고 얘 필요충분, 얘하고 얘도 필요충분. 문제는 얘하고 얘가 필요충분 조건이 안 되죠. 이해 가시나요?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L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요걸 계산해서 나온 근이 전부 다 이것의 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놈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해해 두세요, 이 내용을.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 해법을 다시 한번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풀어랍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양변의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모의 최소배수가 뭐냐면 4차식이 되죠. 이 분모 4개 곱한 게 되잖아. 자, 4차식을 양변에 곱해봐요. 그럼 결국 이거 곱하면은 이 좌변 전체가 몇 차식이 되냐면 몇 차가 돼요? 4차 되죠? 근데 상상해봐요. 이거를 다 이렇게 곱했을 때 전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아우, 이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문제는 바로 양변의 최소배수를 곱하면 되지만, 자, 뭔가 좀 식이 복잡한 그런 방정식도 꽤 많거든요. 그럼 바로 양변의 최소배수를 곱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식을 뭔가 변형해서 식을 변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최소배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거부터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럼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치환도 있고요. 뭐 지금 할 이런 변형도 있는데요. 자,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자, 1학년 과정에서 잘 이게 배운 친구들은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게 보여야 돼요. 이 분수가 가분수죠, 가분수. 그냥 숫자로 치면 이게 위에가 큰 거. 그럼 다항식에선 뭐예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 근데 지금 차수가 크진 않지만 같아도 우린 가분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야 되죠. 바꾸는 방법 알죠, 이거? 4 플러스 분모는 그대로 놓고 여기는 3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친구 있죠, 이거 아직? 4x-9를 직접 이걸로 나눴을 때요, 몫이 이게 나오고 나머지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몫을 앞에다 쓰고 여기다 나머지 쓰는 겁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죠. 근데 나눌 때 굳이 직접 안 나누고 뭐 조립제법 써도 되고요. 암산해도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다 대분수로 바꿔주면 얘는 뭐나 1 나오고요. x-5분의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마이너스 4 나오고요. 7분의 3 이렇게 나오고요. 맞죠? 플러스 1 하고 x-9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운 좋게 앞에 있는 상수가 다 없어지네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분자가 다 3이니까 약분시켜 버립시다. 그럼 한번 다시 쓸게. x-3분의 1 마이너스 x-5분의 1 마이너스 x-7분의 1 플러스 x-9분의 1은 0 이렇게 돼. 자, 됐네요. 자, 뭔가 간단해졌고요. 이제 LCM을 곱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곱하는 게 이거보다 좀 나아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차식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만만치 않죠? 어차피. 그럼 3차식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아요. 그럼 이걸 좀 더 변형합시다. 좀 더 간단히 변형한 다음에 곱하자고.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좀 더 얘를. 자, 이런 것도 이 두 개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씩을 먼저 통분해 봅시다, 지금. 지금 선생님이 두 개 고른 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고른 거예요. 그래야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 통분하면 x-3, x-5분의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되나? 그 다음 이거 두 개 통분하면 x-7, x-9분의 2 나오죠? 9에다가 2 나오죠?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요 상태에서 이제 또 바로 약분할까 이것도? 그지? 요거 마이너스 약분하고 요것도 약분할게요 바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모의 최소배수 곱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아하. 자, 이제서 분모의 최소배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싹 전개 다시 해야 되네. 에이, 이거 좀 문제가 길어지네. 자, 어쨌든 거기 있는 것처럼 답은 2차항이 사라져서요. 그냥 1차 방정식 됩니다. 그래서 x는 이제 6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자, 뭐 여기는 x는 6은 나온 결과가 무연근 아니죠, 그죠?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꼭 무연근인지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모 0 되는 값이 아니니까 이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보기 2번 같이 좀 응용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요. 분수 방정식이 그늘 같지 않을 A, B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늘 같지 않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번 일단 얘를 양변의 분모의 최소배수 곱해서 정리부터 할게요. 그럼 x,x-를 곱하면 되죠. 분모의 최소배수가 바로 얘네. 얘를 양변에 쫙 곱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분수 방정식을 정리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모두 다 이것의 근이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응? 자, 그런데 얘가 도대체 어떤 근을 가져야 얘가 근이 없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 얘가 만약에 3하고 4가 나왔다면 x값이 여기서 3, 4가 나왔다면 3, 4는 다 이거의 근이 되죠. 이건 근이 두 개 생겨버리죠. 만약에 1, 4라면은 어때요? 1은 무형근이 되잖아. 분모 0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근이 안 되니까 4만 근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1하고 0하고 두 개를 근으로 가지면 쟤는? 그지? 1, 0이 다 무형근이니까 결국 이거는 근이 없겠죠. 얘는 근이 있겠지. 존재하지만 이거는 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걸 이해하시라는 얘기. 아하, 지금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것의 근이 뭐가 돼야 얘가 근이 없을까? 그렇죠. 지금은 무형근이 나와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근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이 무조건 이것에선 무형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1 또는 0의 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무연근을 갖게 돼야 원래 것이 해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자, 이것의 근이 0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A, B는 구하면 되겠죠. 뭐가 좋을까? 근계수 관계가 좋죠. 근 1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헷갈리고요. 두 근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계수 관계로 여러분들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A가 2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답이 되고요. 그런데 자, 요 경우 하나만 생각하면 좀 미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뭘 놓쳤냐면 1 또는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었죠. 1을 중근으로. 얘가 1을 중근으로 가지면 어차피 무형근이잖아요. 그럼 근이 없겠죠. 자, 이런 거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1,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마찬가지 근계수 관계 쓸까요? 그냥 두 군의 합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두 군의 곱은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A는 3이 나오면서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번째 답. 그럼 하나 더 있다는 게 보이죠? 이제 또 그렇지. X는 뭐 0 또는 0. 0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 얘는 근이 없을 거 아니야. 무형근이니까 둘 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쟤도 바로 쓸까요? A는 2가 나오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답은 다 냈어요. 이미 끝났는데요. 선생님, 이거 근을 갖지 않으면요. 결국 얘도 근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긴 해요. 얘도 근을 안 가지면 돼요. 맞아요. 선생님, 이 경우 말고도 아예 선생님 X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경우가 X가 아예 없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거 분필 안 나온다. 잘 보이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되잖아요, 선생님. 자, 어떻게 보면 맞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이 분수방정식은요. 잘 봐. 분모가 0 되는 것만 근으로 인정 안 할 뿐이지 그 이외에는 등식이 성립하는 모든 x를 다 근으로 인정합니다. 그 말은 허근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허근이 만약에 x가 뭐 1 플러스 i가 나왔어. 그 1 플러스 i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등식만 성립하면요. 우린 1 플러스 i도 이것의 근이라고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분모만 0이 아니면 모든 허수까지도 근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x값이 안 나올 리는 없잖아. 허근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위험해요. 빼만. 근이 없다. 판별식은 음수. 이건 위험합니다. 그냥 단순한 생각은. 자, 분수방정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분수방정식이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짐을 증명하랍니다. 문제는. 먼저 이걸 정방정식으로 바꿔서 보여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이거를 곱합니다. 양변에. 그지? 곱해주면 선생님 빨리 할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과 이제 이 방정식이 나온 건데요. 자, 이것의 근이 모두 이것의 근이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네요.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럼 얘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얘도 어때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져야 되겠죠. 왜? 이근이 이근이니까. 근데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분명히 두 근밖에 최대한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그죠? 얘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둘 중에 어느 것도 이것의 무형근이 돼선 안 되겠죠. 이해 가시겠나? 자, 이런 과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오면서 이것이 어느 것도 이것의 분모를 0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야 양음근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까지가 흘러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냐면 요 식을 갖다가 fx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양음근을 가짐을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일단은 먼저. 그죠? 두 군의 곱이 음수면 되잖아. 요 방정식의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음수죠. 그럼 됐죠? 곱이 음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알아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요 놈이 무형근을 안 가져야 되죠. 즉 어때? 1이나 마이너스 1을 여기선 근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무슨 말이야? F1이나 F-1. 그러니까 여기다 1이나 마이너스 1, 또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A. 이런 값을 얘가 근으로 가서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형근이 되나 안 되나 살펴봅니다. 자,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 2A 플러스 2 되고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A를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문제에 A가 어차피 이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될 리가 없죠.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잖아.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절대 아니면 얘는 절대 0이 될 리가 없죠. 얘도 0이 될 리가 없죠. 됐네요. 그러니까 이놈의 방정식이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a라는 근을 가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증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곱이 음수인 것, 즉 양근, 음근이 생기는 것도 보여야 되지만 그 어느 것도 이것의 무형근이 아니구나라는 것까지 보여줘야 정확하게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무리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무리방정식은요, 지금 보는 것 같이 무리식이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식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루트 안에 이렇게 식이 들어있는 걸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걸 무리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해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x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무리방정식이에요. 자, x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해법을 선생님이 써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x를 구하라 그러면 감각적으로, 그렇지? 루트를 없애면서 계산을 해야만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 양변을 제곱해요. 자연스럽습니다. 루트를 없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가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나온 게 답인가요? 한번 어떻게 생각해봐. 나온 게 답일까요? 자,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아닌 이유는요, 이거를 꼭 마지막에 원래 방정식에 넣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한번 넣어봅시다. 4 갖다 넣어봐야겠다. 4 넣고 4 넣으면 등식 성립하죠. 이게 해 맞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면은 안 맞아요. 해보시면. 버린다는 얘기. 결국 이거 무형근이 됩니다. 가짜근이야. 그래서 실제 답은 이제 4만 되는 건데요. 자, 굉장히 해법은 간단해요. 나중에 다시 쓰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적절히 제곱을 해서요, 루트를 없앱니다. 그래서 나온 답을 다시 원래 방정식에 넣어서 답 성립하는 것만 답으로 고른다. 이게 해법이에요. 자, 그럼 이게 되는데 왜 이런 무형근이 나왔나 잠깐 한번 보면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꼭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건 무리방정식입니다. 어딘가 루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곱해서 풀었거든요. 이렇게, 그지? 이거를 제곱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답을 이것의 답이다 라고 인정해버린 거거든? 안 되잖아. 왜? 이쪽은 되지만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안 되죠. 그치? 제곱한 것이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의 답은 이것의 답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무형근이 생겨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래프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정식의 좌변의 그래프하고 우변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러면 하나가 무리 함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하나는 x-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당연히 교점이 한 개 나오죠. 교점이 한 개니까 요 지점이 아까 우리가 구한 4가 나온 거야. 그러면 무형근은 어디서 생긴 거냐? 자, 어디서 생긴 거냐면요, 요 놈의 그래프인데요. 자, 요걸 우리가 봐봐. 요걸 양변 제곱하면은 y제곱은 x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쓰면 뭐 x는으로 바꿔주면 y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기서 요걸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요걸 요렇게 따라와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보통 포물선을 y는 x에 대칭한 옆으로 누여진 포물선이겠죠, 형태가. 자,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예? 요걸 그러니까 요 xy를 바꾼 요 포물선을 y는 x에 대칭해서 누여진 포물선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어? 요 그래프는 요 전체를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요 무리함수는 요 포물선에 딱 잘라서 밑에 건 버린 거 아니야, 그지? 그 위에 것만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양변을 제곱하면서 풀면서 요 밑에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계산하면서.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두 개 나온 거야, 실제 답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실제 얘는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버린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상에서의 무형근도 같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무리방정식의 해법을 한번 그냥 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이따 또 계속 하면서 이 해법을 쓸 거니까 외우시기 바라요. 적절히 이항합니다. 지금 아까 같은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항할 게 없어요. 그냥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요. 좀 복잡한 거는 적당히 이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이항을 하여 양변을 제곱하여 정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말을 잘 글씨는 좀 그렇지만 말을 잘 적절히 이항하여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 정방정식이 나와요. 이 정방정식을 풉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x값을 다시 원래 문제에다가 대입하여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성립하는지를. 그것만 답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됐죠? 형태가 다른 거 하나 잠깐 더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자, 루트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얘도 적절히 이항을 해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없애야 되는데요. 지금은 바로 한번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자, 양변을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2,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루트 두 개 곱해서요. 는 9 되죠. 자, 아직 루트가 안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루트도 또 없애야 되거든, 그지? 그럼 이 루트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그치? 여기 남는 요런 애들을 한쪽으로 싹 넘겨버려요. 넘겨서 루트는 요런 그냥 단순한 한쪽에 루트만 있도록 해야 또 루트를 없앨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2하고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 8-2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는데 2가 있으니까 없애고 하자. 요 2 약분하면 여기가 4-x 되죠. 자, 이래서 양변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x-2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나오죠. 없어져서 9x가 18 나오니까 x가 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를 갖다가 다시 원래 문제에 넣어보세요. 꼭 2를 넣으니까 성립하네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트가 두 개 있는 방정식을 보시면 이래 됩니다. 바로 양변을 제곱 안 하고요. 루트 하나를 넘겨서 제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요거는 3-루트 x-1. 자, 이렇게 해서 양변 한번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6루트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x 날라가고요. 그러면 루트 x-1이 8이니까 6 되죠. 그지? 그럼 여기 약분하면 1 되고 양변 제곱하면 x-1은 1 되니까 x가 2 나오죠. 마찬가지 얘도 원래식에 넣어서 성립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원래 문제에다 넣어서 성립하니까 답이 된다는 얘기. 자,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편한지는 문제마다 좀 달라요. 지금은 이게 더 간단하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저게 그냥 바로 제곱하는 게 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을 잘 보고 잘 선택해서 이 방법을 하나 골라서 어쨌든 정방정식만 만들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아까까지는 해법을 좀 익히기 위해서 풀어본 겁니다. 자, 이거를 풀어서 그 해를 제곱해서 더하라. 이게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풀까요? 아까처럼 선생님 이거 요 부분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왠지 부담스럽죠. 제곱하면 4차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겠다라는 느낌에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시킨 대로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그지? 센스 있게 보이죠? 치환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통된 것이 여러 번 나오는 게 이 부분이니까 얘를 t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형태는 t 플러스 루트 t-2는 4에서 t를 먼저 구해버리는 게 좋겠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하나를 넘겨야 되겠지. 그래야 제곱했을 때 루트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럼 제곱하면 t-2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지? 그러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은 0 그러면 t는 3하고 6 나오죠? 이렇게. 자, t 값이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 t를 우린 구할 게 x니까 요걸 갖다 여기다 넣어봐야 되겠지?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가 3이 될 때가 있고 또는 x제곱 플러스 2x가 6이 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x가 뭐 나옵니까? 빨리 할까 그냥?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오죠? 요거는 그네고 있어야 되나? 그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 나오죠? x가 근해 공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온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답을 낼까? 답은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4개를 갖다가 잘 봐. 요 4개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근데 꽤 복잡하죠? 그럼 이렇게 풀면 좀 이상하잖아. 이거 언제 저기다 다 넣어봐 4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겁니다. 아까 우리가 잘 봐요. 이걸 푸는 거지만 실제로
치환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문제가 바뀐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무형근을 확인 안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무리방 정식을 풀면 항상 그 순간에서 무형근을 빨리 찾아내야 하는 게, 지금도 3하고 6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거 안 넣어봤잖아요. 그죠? 요거 잊어버렸습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3 넣으면은 성립하죠? 그지? 근데 6 넣으면은 성립하지 않죠? 이거 버렸어야 돼요, 이거 실제로. 그래서 t는 3만 가지고 답이 간 게 맞다는 얘기야. 여기 나온 답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해가지? 무리방 정식을 풀었을 땐 항상 무형근을 꼭 생각해라. 자, 이런 문제 하나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고요. 자,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것은 요거죠. 무리방 정식을 먼저 다룰 수가 있죠. fx를 잠깐 t라 놓을까요? fx를 이렇게 t로 잠깐 치환하면 루트 t는 t-2. 양변 제곱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할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t는 1 또는 4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1하고 4를 넣어서 확인하니까 1 안 됩니다. 그죠? 1 넣으면 여기 음수 나오고 안 맞아, 등호가. 따라서 t는 4밖에는 안 되고요. 그 t가 4라는 말이 결국 fx가 4라는 얘기죠. 자, 이제 거의 됐죠? 자, fx가 4, 요것의 근이 몇 개냐, 이런 얘기니까요. 어떻게? 그래프에서 교점을 알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fx 그래프가 나와 있고 4라는 그래프는 상수함수로서 요 위에 하나 있죠. y는 4. 따라서 기존의 fx하고는 교점이 1개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형근 버리는 걸 깜빡해버리면 fx는 1 또는 4 나오잖아. 그럼 1이란 것이 여기 하나 더 생기는데, 그럼 교점이 3개가 더 생기는 걸로 잘못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무리방 정식이 실근이 몇 개냐, 이게 문제예요. 실근의 개수 문제는 우리가 뭘 이용했었더라요? 실근의 개수는 반드시, 그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우변 그래프를 바로 그리지 말고 2를 넘겨서 그립시다. 지금은. 그래야 요 그래프 그리기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거 많이 봤던 원의 일부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원의 일부라는 걸 생각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반지름이 1인 이런 반원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직선 어디? 정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요쯤 지나겠네요. 대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어떨 땐 교점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어떨 땐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파악해 보라니. 그럼 당연히 지금 보다시피 기울기에 따라서, 그지? 기울기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알아볼 게 뭐겠냐면 요 점을 지날 때, 그지? 요때 기울기, 또 그 다음에 1 지날 때, 그지? 요때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 접할 때 이렇게, 그지? 접할 때 기울기, 이런 기울기들을 알아야 기울기에 따라 교점 개수가 달라진다는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게 요거죠. 요거는 그냥 나오겠네. 기울기가 얼마야? 2 나오죠. 기울기가 A 나요, 지금. 기울기 A니까 바로 쓸게요. 기울기가 2일 때고, 요 때는 기울기가 3분의 2죠. 그 다음에 요 때는 접할 때지. 그럼 접할 때 계산은 어떻게 하죠?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이거 제곱해서 판별식 써도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거든.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그지?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썼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y는 이라고 놓으면 직선이 되니까 중심 0,0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씁니다. 자, 바로 갈게. 루트, 이거 좀 변형해줘야 되나? 여러분들? 네, 좋아요. 자, y는 ax 플러스 2a-2입니다. 자, 요 직선에서 이제 원의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y 넘겨야 되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따라서 거리 공식이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분의 절대값 중심 0,0이니까 대입하면 요게 거리가 되죠.
요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니까 반지름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거 여러분들 넘겨서 제곱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쌤이 빨리 할게요. A는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접할 때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계산해 본 건데 그럼 A 값이 2개 나오죠? 그럼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지금 요거 보시면 내가 이걸 지금 계산했을 때 원하고 계산한 거죠, 정확하게. 그치?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접선이 2개 나오는 게 맞죠. 요 밑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요렇게 접할 때가 하나 있죠, 요렇게. 이해 가시나? 요 두 A 값이 나온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밑에 거니까 기울기가 작은 걸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만 지금 내가 구할 게 마이너스구나. 자, 요때의 기울기는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 됐지, 파악이? 자, 이 위의 원은 실제 없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접선 얘기하려고 그린 거야. 위의 원은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써봅시다. 자, 실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실근이 0개 있을 때, 뭐 이렇게 나눠볼까요? 실근이 1개 있을 때, 실근이 뭐 2개 있을 때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근이 없을 때는 어떨게? 그지? 기울기가 2보다 더 클 때죠. 교점이 없으니까. 또 여기 접할 때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실근이 없잖아, 그지? 교점이. 그거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2보다 클 때 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 A가 작을 때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7 요거보다 작을 때 근이 0개. 그 다음 교점이 1개 있을 때 그때가 실근이 1개니까 어때요? 그림 잘 보시면 기울기가 3분의 2보다는 크면서 2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 그죠? 근데 또 하나 어떨 때야? 접할 때 있죠? 자, 그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접할 때가 또 교점이 1개니까 여기에다가 A가 3분의 4 빼기 루트 7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마찬가지 근이 1개일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이 2개일 때는 교점이 2개일 때죠? 여러분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 빼기 루트 7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다 3분의 2 이렇게 되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해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리방정식까지 내용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생각으로 자,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방정식이 두 가지였죠. 분수 방정식과 무리 방정식 두 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 근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리 방정식은 분모만 0이 아니면 다 되는 거죠. 무형근이 그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만약에 허수가 근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x가 허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분모만 0으로 만들지 않으면 근으로 인정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허근이든 실근이든 다 근으로 인정합니다. 이 근으로 인정해요. 근데 무리방정식은 좀 달라요. 얘는 자, 예를 먼저 들을게. 자, 요거 한번 봐요. x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쩌고저쩌고 풀었어. 그랬더니 x가 예를 들어서 i가 있다고 봅시다. i를 갖다 여기다 넣으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건 근이 되나요? 이 무리방정식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 허수는 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허수를 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루트 2x 빼기 3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가 루트 5x 빼기 9. 이거 칠판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냥 이해만 해두세요. 어떤 무리방정식에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실제로 1을 넣으면요, i 플러스 i는 2i 나와서 등식이 성립해요. 근데 얘는 거기다 실수기도 하죠. 근데도 얘도 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무리식이 허수가 돼버리잖아 지금. 이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선 무리식 자체가 실수인 것만 인정하고요. 또 허근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리. 기억해도. 그래서 참 말을 좀 쓰기가 그런데 하여튼 근이든 식이든 허수가 보이는 순간 걔는 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해 가시지? 이렇게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